안녕하세요. 제니노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PLC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PLC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한 어떠한 장점이 있으며 생산 자동화에 대한 PLC의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래에는 자동 제어 시스템 제어판 구성에 접점은 릴레이나 8핀 릴레이, 14핀 릴레이, 11핀 릴레이 이런 여러 가지 릴레이가 있습니다. 그 릴레이나 타이머,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주고 시간에 맞춰서 접점이 움직이게 하는 타이머 또는 카운터, 개수를 세는 카운터죠. 얘는 이제 제품의 수나 아니면 부품이 들어가는 숫자 이런 것들을 직접 카운팅하여 운영하는 건데 이거를 직접 전선으로 결선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떠한 시간적인 면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개수를 수정할 때 또는 접점 자체가 많아짐으로써 오작동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동화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기고 조금씩 정설하거나 규모를 줄일 때 전선을 사용하여 제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보완하고자 PLC가 나왔는데 이 PLC는 방금 말씀드린 릴레이 접점이라든지 타이머라든지 카운터를 프로그램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면 충분히 제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접점의 한계가 있어요. 접점의 한계. 그러다 보니까 접점 수에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에 수정을 하려면은 프로그램으로서는 그 접점에 대한 한계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몇만 개까지는 될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어판 자체에 릴레이 수만큼 프로그램 운영되기 때문에 제어판에 대한 릴레이 접점보다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접점 자체가 어느 정도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LC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생산 자동화 기계 저반의 내부로 보면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이 모든 것을 직접 결선 연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저반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동작 사항 중에 수정이나 저반의 크기가 커져서 필요에 의해서 접점이 많아져서 또는 저판의 크기가 작아졌다든지 했을 때는 공간적으로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PLC로 바꾸면서 모든 공간적인 제약이 어느 정도 줄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사항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PLC가 지금 현재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걸로 만들어짐으로써 생산 자동화 시스템에 하나의 획을 그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PLC 정의로 본다면은 보시다시피 논리 연산, 순서 조작, 시한 개수, 산술 연산 이런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제어 순서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명령어 형식으로 이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메모리에 의해서 기계가 움직이고 그 프로세서 제어를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을 통하여 행해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공업용 전자장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와 같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같은 원리를 이용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력과 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저기 안에 프로그램으로서 움직이는데 이 입력에는 어떠한 입력 디바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 입력 디바이스는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더 배워보겠지만은 입력 디바이스에 의해서 움직이고 출력 디바이스에서 출력이 실질적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우리 PLC와 프로그램을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체적인 제어 프로그램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짜고 설계하는 걸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속에 제어 이벤트, 로직, 시퀀스, 시간 카운팅, 연산 등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명령으로 또는 이제 여기서 설정되어 있는 단축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필요한 명령어를 우리가 습득하여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PLC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PLC 역사라기엔 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 PLC 나오기 전에 자동화 초기 단계에서는 릴레이 접점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접점이라 그래서 이 릴레이라는 거에 보통 저희들이 8핀 릴레이, 14핀 릴레이, 11핀 릴레이 이런 게 하드웨어적으로 릴레이 접점이 붙는 그런 릴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접점 자체를 그 전선으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전선으로. 그렇다 보니까 PLC보다는 단순하고 저렴합니다. 저렴하다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양이 많이 들어가요. 양이. 그 접점 수가 많이 필요하면은 그 릴레이 유접점 자체에 있는 릴레이 소켓을 많이 연결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 릴레이 접점은 단점으로 또 수명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용하지를 못해요.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몇천 번, 몇만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안에 접점이 부식이 되거나 접촉 불량이 일어나죠. 그리고 제어 환경의 변화 시에 또 회로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산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바꾸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때 그 릴레이 접점 위치라든지 A 접점, B 접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접점을 새로 구성할 때는 선로를 다시 연결을 하고 또 철거하고 그러니까 재구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구성 다시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결. 예, 그거는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할 때마다 생산 라인의 정지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걸 대비해 가지고 그 GM사에서 69년이죠. 69년 GM사에서 자동차 조립 라인의 새로운 제어 장치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PLC 제조업체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10가지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다시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조건을 명시하여 PLC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한 PLC 사용은 이제 무접점이라는 PLC는 뭐냐면 접점 자체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접점 자체가 없는데 릴레이 PLC 출력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TR 출력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PLC가 있어요. 그러니까 TR 같은 경우에는 PMP나 NPM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릴레이 PLC는 출력 디바이스에서 그 릴레이 접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시퀀스 상의 그 릴레이 접점보다는 수명이 길겠죠. 아무래도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거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PLC는 장점이 접점 수를 무제한이라는 얘기죠. 접점 수가 무제한. 그러니까 보통 제어판을 운영할 때 보면은 제어판 안에 있는 릴레이 접점 자체가 많아도 100개 이상은 잘 안 나와요. 그 정도 같으면 엄청난 제어판 크기가 되기 때문에. 근데 PLC 같은 경우에는 100개, 200개 정도의 접점 수를 관여합니다. 그리고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추가하면은 무제한으로 접점 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접점 수가 무제한이고 무접점이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PLC의 장점입니다. 프로그램을 나중에 배우고 하다 보면은 릴레이가 많이 쓰일 겁니다. 릴레이 접점을.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출력에 대한 릴레이도 있지만은 자기 유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의 릴레이 접점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프로그램 상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M사의 새로운 저장치 10가지 조건이라고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GM사에서 프로그램 제조사들에게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이 기능에 맞춰서 PLC를 제작해 달라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그램 작성 및 변경이 용이하고 현장에서도 쉽게 동작시킬 수를 작성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플러그인 방식을 기본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니선 릴레이 제어반보다 신뢰성이 높을 것 당연한 얘기고 제어반 소형일 것 그러니까 제어반 크기가 작아야 될 거죠. 그죠? 릴레이 제어반보다 그리고 유니선 상위 컴퓨터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PLC는 PLC와 PLC끼리 또는 컴퓨터와 PLC 간 데이터 전송 결국은 뭐냐면 통신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통신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겠지만은 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 거예요. RS232라고 RS232 RS232라는 거 이런 거 또는 뭐 다른 통신 방식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 485라든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런 통신 방식이 컴퓨터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할 것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릴레이 제어반이나 무접점 제어반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릴레이는 가격이 싸고 그 무접점 제어반, 그러나 PLC는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했지만은 릴레이 제어반에 일반적으로 릴레이가 많으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PLC가 가격이 더 쌀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격대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면 유리할 것 실질적으로. 그러고 입력은 겨루 115V를 표준할 것 이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지금 전기 입력이 우리 PLC 같은 220V 사용합니다. 입력 디바이스가 옛날에는 이제 110V, 115V 표준할 것으로 되어 있고 출력은 겨루 115V 2A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220V 출력을 가지는 딜레이 출력 접점을 가지는 PLC도 있고 또한 이제 NPN, PNP처럼 24V 또는 12V, 5V 이런 출력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PLC가 나옵니다. 그죠? 현재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 베이스에는 일체형 PLC도 있을 것이고 또 CPU가 있을 것이고 확장 슬롯이 있는 PLC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장 슬롯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PLC가 대형화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몇 슬롯이 있고 추가될 수 있는 슬롯을 가지는 PLC입니다. 이거는 이제 슬롯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또 PLC와 PLC 간에 연결을 하여 PLC 용량을 엄청나게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걸 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더넷으로. 그죠? 저희들 랜 케이블이라고 아시죠? 랜 케이블. 그러니까 RS232는 TCP 개념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RS232 TCP 개념이 아니고 랜은 TCP 개념입니다. TCP 개념 RS232가 아니고 랜은 TCP IP 개념인데 IP로 RJ45 잭 있죠. RJ45 잭. 우리가 말하는 이 컴퓨터 뒤에 랜선 꼽는 거. 그런 랜선을 가지고 PLC와 PLC 사이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각자 PLC마다 IP가 있겠죠. 그 IP를 입력을 하고 나면은 PLC와 PLC 사이 그리고 그 PLC와 PLC 사이에 연결되는 컴퓨터 간 통신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죠? 그 전체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게 되면은 전체 전송이 요 위에는 전송이 가능할 거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선 4000V까지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 메모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요즘에는 용량이 좀 더 커졌을 겁니다. 그죠? PLC와 다른 산업 장비와의 다른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PLC 기능은 날로 발전함에 따라 산업용 컴퓨터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PLC 초창기 개발했을 때보다
이제 릴레이 접점에서 필요한 기능을 프로그래머 시켰을 때 좀 많이 발전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반복하면서 로직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PLC가 무한 반복이 가능하고, 전원이 온되었을 때 한 스캔 과정이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 반복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캔 과정이라는 게 하나의 동작을 말하는 건데, 이 한 스캔 과정이 많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릴레이 접점과 달리 이거는 그 빛의 속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스캔 자체가 PLC 안에서 내부 메모리가 움직일 때는 너무너무나 빠른 동작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TR로 움직이고 반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접점의 그 수명이 무제한이죠. 그죠? 수명이 길고 또한 이 스캔 과정이 여러 개의 스캔 과정이 동작을 했을 때 동시 동작이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기에는 동시 동작인데 이게 시퀀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순서 동작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여기에서는 없고 열악한 산업 환경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PLC 자체에 IC나 그 어떠한 부품 프로그램과 이제 릴레이 접점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도 이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습기라든지 먼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강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릴레이 접점 같은 경우에는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접촉 불량이 접촉이 불량 난다든지 아니면 전원선이 뭐 단락된다든지 아니면 개방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적다는 얘기죠. PLC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LC 발전 추세 경향을 보면은 단순 반복적인 분야의 정밀한 제어 분야로 응용 분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초창기에 반복적인 분야라는 얘기가 릴레이가 단순히 붙었다 떨어졌다는 그런 단순 동작 반복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릴레이 수가 많아짐으로써 정밀한 제어 분야로 응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PLC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퀀서적인 기능은 물론 일반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프로그래머 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서 동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속화되어 있다. 당연하죠. 아까 제가 한 스캔이 빛의 속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빠른 빛의 속도입니다. 나중에 이제 원리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TR 앞에 베이스 단자에 우리가 그 볼 수는 없겠지만 빛으로 쏴줍니다. 그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의 발달, 소유자의 다양한 요구로 인해 기종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기술이 자꾸 발달됨으로써 반도체 기술이 날로 좋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PLC 종류가 많아지고 또 PLC도 자꾸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시리즈화, 고기능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회사마다 메이커마다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에 의해서 자꾸 좋아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죠? 구조 형상이 다양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체형이 있고, 그죠? 일체형. 저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요즘 지금 하는 거는 일체형 PLC로 많이 사용합니다. 연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한 그 소용량은 일체형 PLC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산업 현장에. 그죠? 뭐, 렉형 모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슬롯을 많이 꽂게 해야 정설을 할 수 있는 거, 정설 용량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저소비 전력, 뭐 소자 채용으로 소형화 시킬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기술이 발달되니까 자꾸 소형화되고 기술은 나아집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자꾸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옛날 모델보다는 현재 모델이 프로그램 치기도 좋고 여러분들 운영하기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죠. 왜? 반도체 제조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제 PLC 자체의 내부
이제 부품이라든지 PLC 제조사들이 부품 값이 낮아지는 거죠. 왜? 개발이 자꾸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도체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가격이 대량화 되니까 그죠.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PLC와 릴레이 저반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보는 게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좋으네, 그죠? 근데 비교가 중요한 게 이제 제어 방식과 제어 기능, 제어 요소, 뭐 제어 내용의 변경, 그 보존성, 확장성, 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요 보시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눈에 보일 것 같은데 PLC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죠?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그죠? 소프트웨어 로직으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움직이고, 조합 논리로는, AND, OR, 기능 등, 또, 타이머, 카운터, 시프트 레지스트, 산술 연산, 논리 연산,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전송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 전송은 이제 PLC 간 전송, 또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거, 또 여기다가 또 터치 스크린에 HMI라는 게 있습니다. HMI, 그죠? HMI라는 게 있는데, 터치 스크린, 이쪽으로 전송해가지고 눈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동작 사항을, 그죠? 또 실질적으로, 입력 디바이스에 대한 출력을,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죠? 전송, 그리고 무접점. 그러니까 접점이 이제 실질적으로 TR로 움직이다 보니까, 접점이 없죠. 그죠? 접점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고, 수명이 길고, 고속 제어가 가능합니다. 고속 제어, 그죠? 자, 이걸 보시면 되고, 또 제어 내용 변경이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 접점을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수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으로. 그래 보시면 되고, 보존성이라는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당연한 얘기죠.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면 되니까 고장도 잘 안 나고, 고장 났더라도 PLC 자체 고장보다는 하드웨어적으로 외부 고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장성. 자, 확장성이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롯형으로 되었을 때는 기존에 있던 결선도는 그대로 놔놓고, 그죠? 슬롯에 꼽아서 이제 카드 하나 더 넣으면은, 그러니까 그 카드가 뭐냐면은 그 PCB 카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그걸 넣게 되면은 이제 그 확장이 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형화 가능하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PLC 하나의 제어판 자체가 전체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전체판 전체 크기를 이제 소형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릴레이 제어판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보면은 장점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대신에 이제 부품 간의 배선에 의해서 로직이 결정됨으로써 하드웨어적으로 연결했을 때는 그 소형 아주 작은 것은 실질적으로 배선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PLC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작업량이 많고 배선도에 의해서 작업 그 로직이 결정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죠? PLC보다. 그리고 조합 논리, AND, OR, NOT 기능 가능합니다. 릴레이 제어반에서도. 또한 타이머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이 타이머가 실질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죠. 우리가 그 릴레이에 꼽히는 타이머에 보면은 손으로 이제 감각으로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어요. 정밀하게 0. 몇 초, 0.000 몇 초까지 그 타이머를 설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고 이제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프리셋 카운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타임 카운트 같은 여러 가지인데, 이게 단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카운터는 이제 셀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죠? 그렇지만 그 카운트가 프리셋 카운트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제어 요소는 유접점입니다. 접점이 붙어 있다 뜯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수명이 짧고
저속 제어, 결국은 접점 수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를 떠나서 얘는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이질 않아요. 전원이 들어가야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PLC에 비해서 접속 자체가 늦어요. 그죠? 접점 자체가 접속이 늦다 보니까 이제 저속 제어로 움직인다 보니 고속 제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어 내용 변경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PLC에서는 프로그램 변경 가능하지만은 모든 배선의 철거 및 재시공 결국은 뭐냐면은 제어 내용이 바뀌고 그 생산 현장에 라인이 바뀌었을 때는 릴레이 저반은 살아있죠. 릴레이는 살아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배선을 다 뜯어내고 새로 그러니까 철거 후 새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선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조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도면에 대해 시킨스 도면을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재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또한 이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보수무 수리가 곤란하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배선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배선이 어디로 갔는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테스트기로 찍어봐야 아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릴레이 제어반 쪽에 보면은 그 전선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거기에 든 다른 전선까지도 손을 대어서 이제 또 고장 도로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수가 곤란합니다. 그죠? 그리고 확장성, 시스템 확장이 곤란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체 제어반 크기가 예를 들어가 가로 몇 cm, 세로 몇 cm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갑자기 기계가 커졌어. 이게 이제 릴레이 제어반에 대한 확장을 하려면은 그 제어반 전체적인 걸 더 키우지를 못하니까 확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연결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거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릴레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릴레이에 대한 시킨수도를 컴퓨터에 연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소형화가 곤란하죠. 대형화가 돼야 되죠. 이걸 왜 그러냐면 소형화가 된다 하더라도 작게 만들면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또 키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화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자, 릴레이 저반에는 사실 단점이 너무 많죠. 그죠? 단점이 많지만 기술 개발을 적게 됨으로써 단점이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릴레이 저반에는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고 또는 뭐 아주 단순한 소용량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또 릴레이 제어반 구성하는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PLC를 사용하기에는 그 금액적인 면이나 단가면 면에서 PLC가 아주 소형화된 기본적인 동작 사항에서는 릴레이 제어반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사우나 같은 경우에 저는 그 MC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전압 흐릅니다. 그죠? 흐르는데 거기 보면 온도 계정기 하나 있고 뭐 릴레이 제어반 하나 있고 릴레이가 하나 있고 뭐 MC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전원을 통일할 때는 실질적으로 릴레이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 릴레이 제어반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PLC는 고속화되어 있는 장비, 그렇죠? 고속화되어 있는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장비에 이제 PLC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용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 제어 시스템 보면 생산 자동화 공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작아도 기계가 뭐 엄청나게 크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도 그죠? 그렇게 큰 기계를 운영할 때는 릴레이 제어반으로서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PLC 제어반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LC로 운영을 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릴레이라든지 타이머 카운터라든지 아주 정밀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정밀할 필요는 없죠. 단순히 뭐 물만 데우면 되고 뭐 찜질방 같은 경우는 적정 온도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온도 계정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온도 계정기에 의해서 그 마그네토 컨트롤 MC가 움직이면서 이제 뭐 380V 전원 들어가 가지고 물을 데운다든지 공기를 뭐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소용량 작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PLC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PLC 사용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PLC 사용해도 저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우나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방이 뭐 몇십 개가 있다면은 그 PLC로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한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릴레이 제어반으로 구성합니다. 유지보수도 PLC보다는 릴레이 제어반에
아무나 쉽게 손을 댈 수가 있겠죠. PLC는 저희들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배운 사람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도 유지보수가 용이하지만 그거는 또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유지보수가 용이한 편입니다. 그죠?